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경주 남산기슭에 가면 삼국시대의 연못으로 서출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꽃이 핀다든지 또 다른 어떤 그 계절에 맞춰서 자연의 변화를 보일 때마다 즐겨 찾는 곳이 이 서출지라는 연못입니다. 이곳은 경주 서출지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서출지의 겨울 풍경은 이렇습니다. 참 볼품이 없죠. 저 앞에 있는 저 정자, 정자도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그렇게 연꽃하고 어울리던 그런 정자인데 지금 보면 거의 창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은 그저 잡초만 있고 마른 풀이 있고 그냥 오리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겨울의 서출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서출지 사진을 봤다면 그 화려하게 연꽃이 가득 차 있던 그것과 전혀 딴판이죠.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서기 488년에 이러니 또 1500년이 넘는 이야기가 돼 버리겠습니다. 그 서기 488년에 신라의 왕은 소지왕, 소지마립간이었습니다. 이 소지왕이 이때가 왕비를 들인 지, 혼인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남산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천천정이라는 정자에 거동을 했습니다.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천천정은 하늘천에다가 우물천을 한 그런 글자를 쓰는 정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소지왕 앞에 까마귀하고 쥐가 와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먼저 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소지왕이 천천정에 거동을 했는데 쥐가 까마귀 가는 곳을 따라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지왕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까마귀를 따라서 가봐라 이렇게 시켰는데, 그래 그 사람이 따라가다 보니까 남산 동쪽 산 기슭에 있는 피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양피사라는 절이 있었고 또 그 마을도 고려시대에는 양피사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까마귀를 따라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돼지 2마리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돼지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까마귀가 어디로 갔는지 까마귀가 간 곳을 쫓아갈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바로 그때 웬 노인이 그 연못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봉투에 든 글을
그러니까 봉투를 한 개 바쳤습니다. 그 연못이 서출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달려있고 관광지가 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옛날 이야기도 보면 참 생각할 것이 많은 쉽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가지고 와서 제 소지왕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그 봉투 겉봉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뜯어보면 안 되겠죠? 그 겉봉에 이 봉투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이 봉투를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이것을 본 소지왕이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 오히려 안 열고 안 보고 한 사람만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고대의 왕의 옆에서 가장 왕의 행동을 바꾸고 또 결정하고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일관입니다. 요즘 같으면 일기예보관 이렇게 봐야 하겠죠.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 일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죽을 때 두 사람은 서민이고 한 사람이 죽을 때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래서 소지마리간이 그러면은 열어봐야겠다 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봉투 속에 있는 글은 이거였습니다. 검은고 갑을 쏴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참 퍼즐 같은 이야기죠. 이거 못 알아들으면 다음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궁에 있는 검은고 갑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왕실 내전에서 분향 수도를 하던 승려가 궁주하고 은밀하게 간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지마리간은 그 두 사람을 법에 따라 사형을 시켰다. 그런데 역사서들을 보면은 이 궁주와 승려 둘의 목을 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승려는 분수승이라고 해서 보면은 태울 분 그리고 수도하다 하는 수 그리고 승 이래서 향을 피우면서 불교 의식을 주관하는 승려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 왕실에서 향을 피우면서 뭔가 복을 빌든지 나쁜 일을 막아주든지 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소지마립간 당시에 왕궁 내전에 분수승을 뒀다. 그런데 그 분수승의 폐단, 그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때 불교가 왕실 중심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이 사금갑이라고 하는 이 기록에 거기에 이제 그 당시 그 주위에 절이 있었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절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양피사, 피리사, 민장사 이런 절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주라는 표현이 애매하죠. 분수승이 있었으니까 그가 남성이라고 한다면 궁주는 여성일 텐데, 궁주라니 왕이 있는데 궁의 주인이 있는가? 물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복궁이라든지 덕수궁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매 건물마다 건물의 이름이 있고 그 건물의 주인, 그 주인이 왕후든지 비빈이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궁주라면 적어도 소지왕의 아내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국시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12세기에 작성이 됐고 16세기 판인 이런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역사 기록은 그거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삼국사기만큼 그렇게 널리 활용되는 그런 기록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 그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사금갑 이 사건으로 처형된 그 궁주는 소지왕의 왕비 선해 부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그 옛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지 마립간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정실 부인인 왕후는 선해 부인 김씨였습니다. 이 김씨는 이벌찬인 내숙의 딸이고, 이들이 혼인을 한 시기는 486년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금갑 사건이 벌어진 것이 488년이니까 아직은 신혼인데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소지 마립간의 후비로는 벽화 부인이 있는데, 이 벽화 부인은 그 성이 박씨였던가 봅니다. 박파로의 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승려하고 사통을 해서 처형을 당한 것이 후비가 아닌 정비였다. 보통 큰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요즘 같으면 일본 같으면 내각이 확 바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벌찬이 바뀌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면은 488년에 왕실에서 근무하는 중이 감히 왕후하고 이런 일을 벌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한 게 527년인데 488년에 왕실에서, 그것도 왕비하고 그럴 정도로 승려가 설치고 다녔던 것인가? 당연히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교과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고구려는 불교를 공인한 것이 서기 372년이고 백제는 384년이지만 신라는 훌쩍 건너뛰어서 527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석연치 않다 생각이 들 겁니다. 고구려 백제하고 신라가 서로 정보도 없고 절대 왕래하지 않는 곳인가? 그렇지 않아도 소지 마립간 대 백제하고 외교적으로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 있는가? 소지 마립간이 사금갑에서 사통을 하던 왕후하고 분수승을 죽인 때는 488년입니다. 왕실에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일을 하면서 근무하는 승려가 아예 상주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신라의 불교가 공인된 게 527년이고 고구려 백제와 다르게 불교와 담쌓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우리는 그거는 아니고 적어도 488년에는 왕실에 중이 들어와 있었구나, 승려가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527년에서 488년으로 좀 더 이른 때로 앞당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고구려 372년, 백제 384년에 비하면 너무나 늦은 일이죠. 그런데 신라에 승려가 있었다 하는 기록은 또 있습니다. 소지 마립간이 21대 신라 왕이죠. 그런데 21대 신라 왕이고 그보다 앞에 19대 눌지 마립간. 눌지 마립간은 417년에서 458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눌지 마립간 때 무코자가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불교를 알고 있었고 왕실에서도 불교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눌지 마립간 마지막 458년으로 잡아봅시다. 신라의 불교가 들어간 것은 527년이 아니고 최소한 458년까지 또 앞당길 수 있다. 그리고 눌지 마립간 때라고 했으니까 458년 이전 417년 이후 언제까지로 앞당길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이른 시기로 앞당길 수 있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미추왕 때입니다. 미추왕 즉위 2년, 그래서 서기 263년에 승려 아도가 계림에 들어와서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라는 이름은 아마도 승려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었나 싶은 것이 이런 아도 저런 아도, 왕실의 그 자제들 중에도 아도라는 이름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추왕 2년 263년에 신라에 들어온 아도는 바로 신라 최초의 절이다 하는 흑륜사, 그 훌륭하게 지은 흑륜사가 아니고 겨우 띠풀로 초가집처럼 지었던 그 흑륜사를 지은 아도를 가리킵니다. 이러니 신라에 불교가 들어간 것은 527년에서 이제 263년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도라는 인물은 적어도 왕실과 관련이 돼 있었고, 왕이 아도가 승려라는 것을 알고 그가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고, 또 아도가 왕의 딸의 공주의 병을 고쳤다 하는 기록도 있고, 이렇다면 민간에는 또 이거보다 더 일찍 불교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라에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도 이미 신라 왕실은 물론이고 민간에 불교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2차돈의 순교라든지 또 법흥왕이 불교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국가가 불교를 금지했던 것이 아니고 왕실에서 직접 불교를 받아들였다 하는 특징도 또 있는 겁니다. 이 사금갑 설화, 여기에서 왕궁의 그 고정된 관리처럼 왕궁에 상주하던 분수승이라는 승려가 있었고, 그가 왕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활동이 자유로웠고 또 그만큼 대우를 해줬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신라의 불교는 왕실 세력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실 세력이 불교를 주도적으로 수용을 했다 하는 다른 데하고는 구분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서출지라는 사진 촬영에 사랑받는 관광지, 그리고 사금갑이라고 하는 참으로 민망한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사건,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듯이 고구려 372년, 백제 384년, 신라 527년 불교 공인,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그런 정보 암기였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구려와 백제도 더 일찍 불교가 들어갔을 수 있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떻든 우리가 나름대로 공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신라에 불교가 들어갔고 신라의 왕이 그 불교를 허용했고, 공인과는 좀 다르지만 이 허용을 했다 하는 것이 서기 263년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몇백 년 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 퍼진 불교, 그 불교가 몇백 년을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것이 토속신앙과도 결합을 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앞뒤를 따져보고 시대의 흐름을 생각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역사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읽어내지 못했던, 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